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당원들께서 제가 주로 부산하고 호남은 좀 덜 가요. 거기는 저보다도 알고 있는 게 많으신 당원들이 많으셔서 주로 이제 부산이나 아니면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갔는데, 가면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부로서는 진짜 가루가 되는 심정으로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해야 민주당을 살리고, 그리고 단순히 민주당만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저희한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되게 많죠. 말을 줄일 수가 없네. 네. 그리고 모아서 하면 돼요. 예. 다 비슷한 건 제가 빼고,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하나된 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면 불안하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어떻게 될까봐,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될 정도로 저희가 두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눈이 있고, 저도 눈이 있고, 최고위원들도 다 눈이 있는데, 혹시 당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지경까지 갈 정도로 가만히 있으면 저희 내보내줘야죠. 능력 없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이 갈라져서는 안 되고 갈라지면 필패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들은 조금씩 있는 겁니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고, 방송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의견들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만 내라,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곳은 그 당기가 여기 없는데, 여기 배지 보시면 초록색, 하늘색, 보라색, 파란색 몇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블루 계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연대했을 때 훨씬 더 큰 파워를 만들어냈던 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고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참 죄송한 게 그 당시에는 진짜 목숨 걸고 민주당을 지키셨고, 민주당이라는 꼬리표만으로도 탄압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이전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왜 그때보다 지금은 우리 이렇게 사람도 많죠? 돈도 많아요.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근데 왜 그때만큼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에 대한 반성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고모님들께는 꼭 그때처럼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우리가 꼭 만들어내겠다, 꼭 약속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계신 뒤에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고모님들에 대해서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중도 하고 좋아도 해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그러고도 계시지만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선거 지고 막 이러면요 잔소리들이 많아지세요. 우리 지역에도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지 왜 저렇게 했냐, 왜 이 모임은 안 하냐, 저기는 이런 거 하는데 막 잔소리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아예 참석을 안 해버리시기도 하고 막 다양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젊은 시절의 민주당보다 지금은 우리는 더 많은 좋은 여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이라는 저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세대가 꼭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보다 어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죠? 아닌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양곡관리법이 이제 거부가 됐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반대를 해도 다 진행이 막 되고 막 저러니까
실제 민주당의 노력으로 실행되고 있는 민생정책에 얘가 뭐가 있냐. 참 이것도 얘기하면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아침마다 지도부 회의를 하면 양국관리법뿐만 아니라 노조법도 있고요, 방송법도 있고요, 각 상임위별로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 힘으로 쭉 통과를 시켜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통령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산 내려올 건데 못하러 산 올라가요. 구독이 무서운데 못하러 장 난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받은 월급을 받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른 얘기 다 하는 거 뭐 어차피 여야가 싸우는 거 이게 다 괜찮은데요. 이거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겁니다.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 얘기 하시는 의원님들 저 배지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거는 모르게 하든지 공개적으로 상임위장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우리 이거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할 겁니다. 그러면 못하러 국회의원 합니까? 국회의원이 입법하라고 국회의원 하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 저는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여당이고 정부라고 하지만 그래서 설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최대치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양국관리법도 우리가 끝까지 다 갔는데 결국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운 거는 국민의 심판인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국민의 심판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시에는 똑같이 도래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에게 심판할 것이냐, 현재 정권에게 심판할 것이냐. 대부분 선거는 심판의 선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뭐 민주당의 무능이나 뭐 거대 야당 줘봤자 소용없다 등등등 뭐 이런 이유일 것이냐. 그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을 비롯해서 술자리에서 만난 옆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너무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 의지가 되게 강하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중점 법안들, 쟁점이 되는 것들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해내고 상임위를 가동해서라도 계속 통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VIP2? 김건희, 김건희 여사. 야, 이것도 참 씁쓸하네요. VIP2라고. 차이림입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영부인이라고 하거나 뭐 하는데 이 얘기는 즉 그 대통령만큼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언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도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뽑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언중들에게 그냥 말하는 당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여사님이 힘이 훨씬 세가지고 그러는 건지 뭐 알도리는 없지만 되게 위험한 그 상황까지 좀 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거를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여당에서 걱정할 일이겠죠.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행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너무 태도가 좀 그렇다. 막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저는 네.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게 네. 사실은 그 박근혜를 윤석열이랑 비교하니까 생각보다 순수했던 대통령이었던 생각이 들 만큼 박근혜가 그렇게 망쳐서 쉽게 민주당 의원들 많이 뽑혔고
지금도 네.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쉽게 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이 저렇게 대놓고 똥칠할 때 그냥 그거 기다리면서 쉽게 빼치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무리 언론이 가리고 난리를 쳐도 저렇게 엉망진창하고 있는 게 스물스물 새어나와서 우리 윤석열 못한 거 지금 말한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럼 모여서 회의만 하고 있나? 누구 나서서 못하는 건 윤통이 쥐어잡고 있는 언론들이 홍보를 안 해줘서 그런가? 아니면 검찰이 무서워서들 지금 민주당도 서서 냉철한 가슴만 있고 쉬쉬하면서 고민하고 회의만 하고 있고 뭔가 안 나오나?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냥 정말 정치에 상관없다가 저도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당원됐지. 이재명 의원 뽑아보려고 어떻게 돼서 네. 이렇게 대놓고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저 성격에. 근데 나오고서 지금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제발 좀 그래도 알려진 의원님들이 제발 속대 메고 좀 노출도 많이 돼서 뭐라도 좀 아니 여당 의원들이 얘기해서 고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은 맞습니다. 여당 의원들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어요 어디서? 저는 좀 죄송한데 너무 아니요.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늘 지도부 얘기를 할 때, 논의를 할 때도 이제 그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일본 가 있죠. 일본 가 있고 삭발 막 하고 단식 농성, 철야 농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데는요, 이재명 대표 혼자 못합니다. 고민정 의원도 혼자 못합니다. 수십 명의 민주당 상임위 의원들이 이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보여지지가 않다 보니까 어디서 뭘 하고 있냐라고 물으시기에 제가 그냥 원래 그냥 이런 거 하면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래도 그런 거는 더 해야 내년에는 됩니다. 희망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윤석열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보이지도 않고 이미 모든 시민들이 너무 잘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의원 뽑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시기를 빌어서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고맙고 지금 말씀 너무 잘하고 계신데 네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에요. 여기 아마 있는 질문 중에 또 하나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민주당이 뭐 대단히 예뻐서가 아니라 진짜 살기 너무 힘드니까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이 부러워하는 게 또 이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뜨거운 정치에 대한 민감도. 그래서 그것이 계속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 정치 혐오입니다.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정치 혐오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주로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걸 선택하는 진영은 저희 진영입니다. 지난번 지선 때가 그랬고 보궐선거 때가 그랬습니다. 표가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 그때부터 이미 얘기했습니다. 분명 정치 혐오를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그 핵심들은 다 똘똘 뭉칠 거고 중도에 있거나 혹은 이제 좀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도저도 다 똑같이 싫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해. 이래버리면 민주당 표만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다 나오기만 해도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잊어버리지 않으십시오. 계속 분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민정 최고위원님 가겠습니다. 저는 힘드시고 사는 김민국에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모인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정치를 비판하고자 모인 게 아니라 중도 나은 민주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희망의 정치, 저는 그 뜻을 알고 나왔는데 저는 오늘 설문지도 썼습니다. 왜 민주당은 허연 유치가 안 되는지, 왜 당이 분열되는지, 또 이건 지금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의 말씀을 드리면 화합이 잘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가까운 예로 엊그제 보궐선거 9군데만 보더라도
물론 국회의원은 한 명을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시민의원인데 우리 민주당은 몇 명이 됐습니까? 2명입니다. 2명입니다. 당선된 게 전국으로. 국민의힘은 4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지금 몰락되고 퇴락되고 폐쇄적인 정치 다 압니다. 알아도 국민의 지지도는 4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은 2명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이게 희망의 정치에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위를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걸 지금 이제 다시 되풀이 리바이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단합되고 혼을 외치가 되고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분열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 얘기를 저는 왜 안 하는지 희망의 정치가 민주당이 앞으로 내일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그런 걸 직접 말씀하시면 지금 굉장히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도 종종 하는 얘기인데요. 분열이 됐냐 안 됐냐라는 이야기 자체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열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니 그 가까운 일다가 예. 아침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을 때 청반 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당 대표는 민주당원을 뽑아서 대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자리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탈표가 36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당의 화합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것만큼은 인식을 하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 분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원 전체가 당 대표를 추앙해서 대표를 모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라고 하고 그 당 지도부 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이번 이런 보궐선거에서도 표를 못 얻는 주 원인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정과 희망적인 지금 희망의 정치 아닙니까? 오늘 주제가 그러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이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뭔가 우리 당은 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를 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희망의 정치지. 지금 이 자리가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뭐 뉴스를 보던가 언론을 보던가 신문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이발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지금 전체 제 시간 계획이 있었어요. 한 말씀 준비한 말은 해야죠. 아니 잠깐만 본 저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규 지역위원장이고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오늘 저희들이 진행하는 전체 시간 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민정 의원님께 요청드렸던 시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헬리오시티에서 모처럼 만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 마무리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여기 제가 마무리 말은 할게요. 네네네. 어머니께서 잠깐만요. 네. 그래도 네. 예. 또 양보하시네. 양보하지 마시죠. 지금 최고위님까지 오셔서 전반적인 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 또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 맞지도 않고 커피 맛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는 다음 큰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덕담 비슷하게 해서 질문 빼고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님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어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송파 지역위원회 여영화 고문입니다. 제가 73년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부터 당원으로 가입하여 올해 51년째밖에 안 됐습니다. 예. 이미 작고하신 저희
조모님께서도 제주고십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효부 연료상과 도민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밑에서 그 할머님의 큰 사랑을 받고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뭐 덕담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저 혈액형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O도 아니고 A병도 아니고 RH 마이너스형도 아닙니다. 오직 민주당 열혈형입니다. 저희 지역은 그 송파구 전체 유권자가 56만 8천 명입니다. 그래서 약 우리 지역은 20만 명이 소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서 중산층이라고 자칭하는 젊은 주부들이 사랑과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폐인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송기호 위원장님을 틀림없이 이분은 국가의 한 부분의 국가대표입니다. 그 최고위님께서 그걸 좀 알아주시고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저 개인적 바람은 고민종 최고위원님은 민주당 큰 자산이십니다. 인정하시죠?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하셔서 1965년도 민주당의 전신이 있는 민주당 박순천 총재이신 그 여사님보다 더보다 크게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큰 정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개인적으로 바라고 앞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이런 간담회를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던 이런 내용들도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비슷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정이 당황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의석 숫자로만 볼 선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당이 아예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민주당의 의원이 탄생된 거는 굉장한 이변입니다. 그냥 몇천 표 어차피 안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울산은 영남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가 물론 좀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도시긴 합니다. 워낙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 이런 게 잘 탄생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탄생한 건 물론이려니와 지방원까지 탄생이 됐습니다. 김기현이 구에서 맞습니다. 당선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10석을 얻어도 한 석의 그 중요한 것을 보셔야 이게 정치의 판도를 좀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느냐를 보셔야 향후 선거의 판세를 분석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게 국민들의 분노치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게 민주당이 그러면 그래 역시 민주당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갔느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번 선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울산의 그 아슬아슬한 차이긴 했지만 그 승리의 이유는 그전에는 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이 잘 못해도 우리가 계속 떨어졌는데 이게 비등비등하게 올라왔다가 이게 살짝 넘어가는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차범위 내가 아니라 확 올려야 되는 숙제가 저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정치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자꾸 찌그럭뽀그럭 싸우고 이러면은 막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정치인들은요 아주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게 내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치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만 당선되려고 한다. 그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선이 있어야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내 생각이랑 틀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선도 거쳐야 되고 공천도 있고 전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어떤 선수들이 마지막에 등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이재명 대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은 민주당이라는 가치가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정당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지금 저희의 숙제인 것 같고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저희가 와 승리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해할 정도의 성적도 아닙니다. 울산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국민의힘에서는 무표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별로 좀 지역별로 예. 민주당은 투석이 나왔으니까 그걸 따지셔야죠. 물론 울산이라는 지역은 여당이 통과시키를 합니다. 근데 네. 그런데 그 한 곳에만 칭찬할 여지는 아니죠. 왜? 칭찬하려면 최소한도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 무당 투석입니다. 아. 그러면은 최소한도 세석, 알겠습니다. 내석 다섯 석은 나와요. 한 회의 때 많이 따져주십시오. 예. 네, 여기는 좀 네. 시간이 이제 있어요. 우리가 아쉬운 목소리가 자,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가 네. 희망의 정치니까 내년을 위해서라도 바로 이럴 때 그 민주당 그 정책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남겨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래는 위원장님하고 30분만 하고 갈게요 했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 많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말 많고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희망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희망의 나무가 자라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그게 헛된 일이고 어차피 그 나무가 보이지도 않는데 차라리 묘목을 갖고 와서 심지 보이지 않는 씨앗 그 심어봤자 뭐 하냐 라고 할 시간에 차라리 누구 하나 씨앗을 하나 심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나무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혹은 다른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이기기 위함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국회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제대로 좀 살려보겠다는 그 절박함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 송파라는 지역에서 각자의 삶 속에 속 터지고 분통 터지고 이런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좀 싫어하거나 혹은 잘 모르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시거든 화내지 마시고 그래 당신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렇소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내 생각은 이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험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하느님은 있지만 그 신자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가요 뭐 이런 사람들 많다는 얘기들 왕왕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인데 되게 멋있고 사람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재명이 돼주시고 모두가 다 문재인이 돼주시고 고민정이 돼주시고 송기호가 돼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지역위원회와 송파 구민들께 소중한 그 소통을 해주신 고민정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드립니다. 혹시 고민정 위원님과 사진을 찍기 원하시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지금 참석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찍고